Eywa has a path for you. Though she chooses to conceal it, you must trust in her. 물의 길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아바타 시리즈의 신작 아바타 불과제가 12월 17일에 개봉했습니다. 이번 속편의 제작비는 4억 달러에 달하는 거금이 사용되었기 때문인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번 작품이 망하면 속편을 만들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차 판도라 전쟁에서 주인공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의 첫째 아들 네테이암이 목숨을 잃고 3주 뒤 둘째 아들 로아크는 자신 때문에 형이 죽었다고 자책하고 설리 가족 모두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맥케이나 부족의 도움으로 설리 가족은 조금씩 다시 일어서며 하늘의 인간들이 다시 한번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지만 나비족과는 다르게 산소 마스크 없인 숨을 쉴 수 없는 스파이더가 마스크 공급을 제때하지 못하면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놈스펄만을 비롯한 인간 협력자 세력이 있는 곳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주기적으로 아와아틀루를 찾아오는 틀랄린 부족 바람상인들의 수송선을 호위하며 스파이더를 놈에게 데려다 주던 중 같은 나비족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바랑이 이끄는 재해부족 망크한 약탈자들에게 습격을 받아 모두 뿔뿔이 흩어집니다. 스파이더의 예비용 마스크가 추락 현장에 있지만 설상가상으로 남은 산소가 다 떨어져가는 위기에 처하고 제이크와 가족들을 노리고 다시 찾아온 쿼리치 대령은 같은 목표를 가진 바랑과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본작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전작들을 봤겠지만 둘 다 러닝타임이 워낙 길어서 다시 보며 복습하기 부담될 수도 있는데 대략적인 줄거리만 기억하고 있어도 3편의 내용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느꼈으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긴 시간을 투자해 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션 임파서블과 F1 더 무비, 트론 RS 이렇게 3편이 오래 본 영화들 중 가장 비주얼이 훌륭했는데 아바타 불과제는 저 3편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느꼈고 전작인 물의 길에 이어 IMAX 레이저 3D HFR로 감상하면서 오래 본 영화들과 전혀 다른 영역의 작품 같았으며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는 이런 영상미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부 일반 상영원도 3D와 HFR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아바타 시리즈는 특별관 수요가 특히나 더 많은데 들리는 얘기론 돌비 시네마 또한 색감과 사운드가 엄청나다고 하며 거대한 화면과 웅장한 스케일을 선호한다면 IMAX가 저격이지만 색감과 사운드를 중시한다면 돌비 시네마가 좋은 선택 같고 본작 상영 전에 공개하는 어벤져스 둠스데이 예고편이 메가박스에만 나온다고 해서 돌비 시네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돈 많으면 둘 다 보는 몰입감이 좋다면 러닝타임이 길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본작 또한 물의 길처럼 3시간이 넘어서 과연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음료수를 마시면서 봤음에도 다행히 계속 몰입해서 봤고 후반부에 약간 지치긴 했지만 전체적인 몰입감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혹시라도 급하게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면 영화에서 뭔가 시작될 것 같은 순간에 얼른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아바타의 이야기를 시작한 건 제이크 설리지만 전작 물의 길의 진 주인공은 로아크와 킬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두 캐릭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불과제는 로아크와 스파이더의 성장 이야기이자 아들을 잃은 어머니 네이티리가 상실감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담은 입체적인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도 스토리인데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전작들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느낌이 강하며 특히 마지막 대규모 전투는 물의 길 마지막 부분을 스케일만 키워서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본작의 메인 빌런인 바람과 망쿠한 부족이 매우 깊은 인상을 남기며 등장하고 쿼리치 대령과 동맹을 맺으며 뭔가 엄청난 일을 벌일 것처럼 예고되었지만 막상 중반부 이후로는 전작들의 RDA 용병들을 나비족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며 바랑이 왜 A와를 저버리고 같은 나비족들까지 죽이려 드는지 대사 몇 줄로 때우다 보니 훌륭한 빌런이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그냥 걷어차버린 것 같았습니다. 1편을 본 이후로 쿼리치 대령을 연기한 스티븐 랭의 차기작 맨 인 더 다크와 콜 오브 듀티 고스트에서도 스티븐 랭만 보였을 만큼 쿼리치 대령이 주요 빌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아하게 된 캐릭터인데 물의 길에서 아들 스파이더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는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입체적인 면모로 묘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제에선 제이크 설리와 협력하다가 싸우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다 끝나다 보니 이럴 거면 그냥 등장시키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인공 제이크 설리도 전작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가장의 모습을 보이며 이를 키우는 것이 비판받기도 했는데 불과제에서도 전혀 나아지는 모습이 없다가 후반부에 그나마 변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시리즈의 주인공을 너무 무능하게 그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영상미는 가히 최고였긴 했지만 불과제를 보기 전에 물의 길을 디즈니 플러스로 다시 볼 때 IMAX 화면과 HFR이 없으니 처음 볼 때의 느낌이 전혀 없어서 불과제도 집에서 보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아바타 불과제의 영상미는 따라올 만한 영화가 아예 없을 정도로 엄청나지만 스토리는 전작들의 내용들을 거의 재탕하다시피 해서 내용 측면에선 많이 실망스러웠고 4편과 5편이 약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전작의 분위기를 속편에서 뒤집으며 큰 호평을 받은 에이리언2와 터미네이터2를 연출하며 속편의 제왕으로 불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들을 전부 재밌게 봤었지만 이번 신작에서 대담한 시도를 했고 전엔 보지 못한 새로운 내용들이 가득할 것이란 말과는 다르게 봤던 것을 계속 떠보니까 제가 알던 제임스 카메론이 맞나 싶었습니다. 물론 스토리를 신경 쓰지 않고 아바타 특유의 영상미를 즐기고 싶다면 정말 즐거운 영화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며 돈을 좀 투자해서 IMAX나 돌비 시네마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돌비 시네마 포맷의 호평이 자자하고 어벤져스 둠스데이 예고편도 보면서 불과제의 내용을 한 번 더 복귀할 겸 돌비 시네마로 한 번 더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바타 불과제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